자, 앞서서 만들었던 리파지터리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열고요. 아티클 앱 솔루션을 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리파지터리 클래스, 모델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리파지터리 인터페이스, 리파지터리 클래스까지 우리가 기본형 최소한의 컬럼을 갖는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구성을 했냐면 아티클의 CRUD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아티클 앱에다가 얘에 대한 테스트를 여기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속성에서 참조 추가를 먼저 위에 있는 모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할 수 있게 종속성에 누겟 패키지 관리에 들어가세요. 찾아보기에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없으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 체크해서 저는 일단은 하이 호환성 때문에 2.2.6 버전을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3점 버전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자, 인메모리 선택해 놓고 현재 강의 시점까지는 2.2.6 버전 정도 2점 버전대를 일단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업데이트 해놓을지 몰라요. 참고적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누겟 패키지를 추가로 추가를 했고요. SQL 서버하고 인메모리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테스트니까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테스트? 아티클 리파지터리에 대한 테스트니까 얘 이름을 잠깐 카피를 해서요. 여기다가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클래스 파일을 추가하고요. 클래스 파일 이름은 아티클 리파지터리에 대한 테스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기본 생성 클래스 코드 삭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 탭 붙여넣기 엔터, 컨트롤 점 눌러서 엔터 쳐서 단순화 시키고요. 테스트 메서드 테스트 M 눌러서 탭 눌러서 놓고요. 아티클 리파지터리에 대한 올 리파지터리 올 메서드 테스트라고 한 곳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자동 테스트 할 때 좀 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빌드했을 때 에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테스트 메서드를 분리하지 않고요. 한 곳에다 모아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말 그대로 테스트 클래스의 테스트 메서드를 만들어 주고요. DB 컨텍스트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B 컨텍스트 개체 만들고, 자, DB 컨텍스트 개체를 호출해 주기 위해서는 옵션 개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션 개체는 new DB 컨텍스트 옵션즈 빌더, 컨트롤 점 찍어서 네임스페이스 추가하고요. 거기다가 아티클 앱 DB 컨텍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use SQL 서버냐 use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냐인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지금 이제 아티클 앱이니까 그냥 아티클 앱이란 이름으로 인메모리에다가 뭘 만들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옵션을 이렇게 옵션즈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어 놓고요. 얘를 통해서
db 컨텍스트 개체를 생성하자라는 거죠. db context options of t 오브젝트를 생성해주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데이터를 하나씩,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인메모리 딱 개체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add 메서드부터 add article async부터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add async 메서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using 탭탭 바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자. new article db context에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개체를 주어서 인메모리로 데이터베이스를 article app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 개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를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리파지터리 개체를 하나 만들고요.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 리파지터리는 new article 리파지터리에다가 생성할 때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db 컨텍스트 개체를 요청해 주면 되니까 db 컨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대로 일단 한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데이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 모델 개체를 하나, 아티클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 모델은 new article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티클에 id 빼놓고 타이틀 id 자동 증가값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타이틀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자동 널 값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생성합니다라고 할게요. 시작합니다. 게시판 시작. 이렇게 첫 번째 게시판의 제목은 게시판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날짜 값도 줄까요? date time now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뭐 이것도 주죠. 네, 이렇게 게시판 시작에 현재 날짜를 넣어놓고요. 얘를 누구를 통해서 여기다 그 리파지터리에 add 메서드에 넣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async await로 바꿔주고요. async task 컨트롤 점 system.threading.tasks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task 클래스 지정해 주고요. await로 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터리에 add article async에다가 모델 개체를 넣어주면 알아서 저장이 되겠다. 저장이 돼주는데요. 저기서도 이제 save change 하는데 await로 해서 컨텍스트에서 save change async 메서드를 따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컨텍스트에서 현재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하자. 이렇게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생각난 김에 네임스페이스 정리하고 현재 페이지에서 요거 2개 추가했었던 거는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됐으면 저장이 되었는지 한 개 레코드가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다시 카피를 해서요. 중괄호 하나 더 넣어놓고요. 자, 그러면 현재 1번에 게시판 시작이라는 이름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메모리에.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현재 테이블에 articles 테이블에는 한 개 레코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assert equal 메서드로 현재 레코드는 한 개겠구나. 그럼 await로 한번 컨텍스트에 articles 테이블에 count를 요청을 한번 count async 메서드를 사용해서 현재 카운트가 한 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테스트 전체 솔루션을
다시 한번 빌드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테스트를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전체 테스트를 아예 실행을 한번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테스트 메서드가 통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따로 맞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는 게 현재 1번 레코드가 하나 저장이 돼 있을 텐데 1번 레코드가 게시판 시작인지 제목이 시작인지를 한번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 모델은 await context의 article에서 where 메서드 사용해서 컨트롤 점 위에다 네임스페이스 추가 모델 goes to model.id가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인 경우는 우린 1번으로 사용했으니까 1번인 거를 가져와라. 싱글 오와 디폴트를 가져와라. 디폴트 asynch로 가져와라. 1번 레코드를 가져와라. 이렇게요. 그러면 assert.are equal 해서 게시판 시작이겠죠. 게시판 시작이라는 값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게시판 시작이라는 제목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뭐에? 모델에 널이 아니면 모델이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 그거에 타이틀을 읽어와 보면 현재 가져온 모델의 타이틀을 읽어와 보면 그 값이 뭐일 거다? 게시판 시작일 거다. 그럼 한 개 있고 게시판 시작이에요. 현재 테스트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게시판 시작이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번 실행할 때마다 세션이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테스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를 실행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다시 실행했다고 두 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면 현재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게시판 시작이 1번, 2번 이렇게 계속 쌓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성공이 되었네요. 즉 현재 1번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1번인 거의 제목은 게시판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거. 즉, 이 add article async 메서드를 실행해서 저장을 하면 1번이 저장되고 게시판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장이 되겠지.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은 항목을 테스트를 여기다 더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항목을 더 넣을 때마다. 자, 됐죠? 그래서 게시판 시작이라는 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add 뭐뭐뭐 메서드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get all 메서드에 대한 async 메서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all로 시작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코드를 이제 위에서 이제 작업했었던 코드를 가져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코드는 똑같은 패턴대로 가기 위해서 카피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get all 메서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파지터리 개체를 생성하고요. 리파지터리 메서드를 생성하고요. 게시판 시작에다가 게시판 시작이라는 거, 게시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럼 요거는 여기는 1번으로 바꿔놓고요. 1번 한 칸 띄고 게시판 시작이 되는 거고요. 1번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고요. 위에서 이렇게 올 때는 이제 1번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넣으면 2번이 저장되는 거니까 자, 게시판 가동이라고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가동을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add article async 메서드를 이미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를 한번 여기서 넣어 볼게요. 물론 저걸로 넣어도 되는데요. 아티클에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델을 넣어주면 얘는 컨텍스트를 여기서는 이미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물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add article async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컨텍스트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넣어놓고 얘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더 넣어놓은 거죠.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를 더 넣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에 아티클에 articles.add 메서드 사이에서 바로 다이렉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new article 해서 하나를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3번 게시판 중지 가동 중지 이것도 그냥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3개 레코드를 들어가겠죠. 이 순간까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를 더 넣은 거고요. 이렇게 게시판 중지. 자, 이렇게 그러면 add하고 save change 하게 되면 총 3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현재까지 총 3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뭐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get article async로 출력되는지 그래서 모델 S로 갈게. 여러 개. 여러 개들이 이제 읽어오는지 하나 이상 읽어오는지 await 키워드에서 context articles에 컨텍스트가 아니라 리파지터리로 읽어야 되겠죠. 리파지터리 개체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컨트롤 CV. 자, 이렇게 아티클 리파지터리를 만들고요. 리파지터리에 get all async 메서드를 사용해서 get all async 메서드 같은 경우는 전체 레코드를 읽어오는 거는 get articles async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읽어올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 읽어오는 거니까 모델에는 현재 3개 레코드가 담길 거고요. 그럼 3개 레코드에 담긴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3개일 거고 여기는 models.count를 요청해보면 3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 그래서 현재 제대로 읽어오는지 3개의 값이 현재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1번, 2번, 3번까지 3개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 실행. 그럼 테스트 실행은 이렇게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 실행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다 그린으로 뜨겠죠. 예상이 우리가 이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 메서드는 현재 3개 들어있는 거를 읽어왔구나. 그 정도만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테스트는 더 넣으면 돼요. 과정을. 저는 일단은 하나의 어떤 리파지터리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add, get by id를 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 관점으로 지금 그 테스트 프로젝트의 테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최 2개를 놀았으니까 여기를 그냥 컨텍스트에 세이브 체인지들을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카피를 해서 위쪽에 넣어놓고요. 저장하고 그런 느낌으로 주고요. 2개를 더 저장하잖아요. 지금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이제 요 상태 정도는 뭐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요만큼을 유진 구문으로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컨트롤 KS 눌러서 코드 감싸기를 유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징. 엔터 쳐서 그래서 뭐로 감싸줄 거냐면 트랜잭션으로 한번 감싸줄게. 그래서 context.database.begin transaction으로 begin transaction asynch로 묶어주고요. 이만큼을 유진 구문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저장되고 여기 저장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 번 더 묶어주죠. 그래서 컨트롤 KS에서 try catch 트라이절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이렇게 엔터 쳐서 이제 묶어주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얘도 저장하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저장, 여기서 두 번째 거 저장 했을 때 첫 번째 거 저장했는데 두 번째 거 저장하다가 에러 났다. 익셉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도 저장하고 두 번째도 다 저장했기 때문에 트랜잭션 완료됐다. 그러면 transaction.commit을 transaction.commit 여기가 저장하고
커밋 트랜잭션 지금 DB 컨텍스트인데 잠깐만요. begin transaction 컨텍 커밋 네. begin transaction을 바꿔 놓을게요. 커밋 메서드로 이렇게 이제 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되는데 뭐 지금은 그냥 여기 부분은 empty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empty로 그냥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한 번 정도 코드를 더 감싸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 실행. 그래서 쭉 두두두두두두두 실행해서 실행됐는데 여기 보면 자, 이 코드는 왜 에러가 났냐면 지금 어디 있어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예,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V 눌러서 잠깐만 이렇게 놓고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그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급자들은 프로바이더들은 제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use SQL 서버를 사용해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서버는 지금 이제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백슬래시 msSQL 로컬 db 이거 잘 타이핑 맨날 오류나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아티클 앱에 인테그레이티드 한 칸 띄고 시큐리티는 트루 값을 줘서 그거에 대한 옵션으로 일단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 넣고 2번 넣고 3번 넣으면 총 3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 실행. 그래도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 뭐가 틀렸나요? 요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제가 원래 예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에러 잘 안 냈거든요. 그냥 한 번에 쫙 가서 저는 요즘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에러가 납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성공됐어요. 성공됐죠?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실패되죠. 왜냐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실패가 떠요.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떤 목적으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상관없다라는 거. 그건 이제 상관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1, 2, 3번에다가 1번이 하나 더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번과 3번도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것만 잠깐 더 해볼게요.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 삭제하고 다 그런 코드를 넣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티클 앱에 보면 테이블에 보면 아티클스에 데이터 보기하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1번까지 들어가 있다가 1번까지 들어가 있고 1번까지 들어가 있으면 총 4개의 데이터잖아요. 4개의 데이터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행했을 때는 4개가 아니라 현재는 4개여야 되는데 1개잖아요. 이거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때는 초기화가 되는 거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때는 초기화가 되지 않는 거고 대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코드가 가능하다? 이 트랜잭션 코드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트랜잭션 관련 코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선 공급자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모양은 남겨놓을게요. 예, 모양은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모양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 남겨놓고 해서 이걸 주석을 어떻게 예쁘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요만큼은 컨트롤 K-C 요만큼이죠. 예, 컨트롤 K-C 눌러서 실제 코드는 요것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냥 컨트롤 G 눌러서 모양만 남겨놓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예,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 내용을 알 텐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일단 모양 여기다만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석 처리해 놓고요. 마치 없었던 걸로 해고요.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초기화되고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테스트를 해주는 코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코드는 잠깐 이제 2번 저장했으니까 트랜잭션까지 처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엔티티 프레임워크 그거는 실제 뭐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트랜잭션 코드까지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거 관련된 코드를 넣어놓고 개발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테스트만 해주고요. 자, 어쨌든 get all method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요만큼을 다시 카피를 해서 밑에다 넣어놓고 get all method가 아니라 get by id async method에 대한 테스트 코드 넣어놓고요. 현재 3개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여기는 empty로 넣어놓고요. 자, 단일레 코드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고요. get by id, get article by id, async 해서 1번, 2번 데이터 읽어와 볼까요? 2번 데이터 모델로 읽어오면 2번 데이터에다가 이제 가동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2번 데이터에 타이틀 가동이 들어있는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is true 해서 모델의 타이틀에 모델.타이틀에 이 contains 메서드상에서 가동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지를 블러러블 이거는 있겠죠? 예,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아니면 에러 내면 되니까 어차피 테스트 목적이 이제 에러가 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쫙 하면 2번 레코드에 가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예. 2번이라는 거에 중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는 아니잖아요. 예. 중지를 써놓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넣어놓은 게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테스트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get by id를 통해서 2번 레코드를 잘 읽어오는 것 같구나. 물론 지금 가장 간단한 거 하나씩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많이 넣어놓으면 뭐 웬만한 경우는 다 잡아내는 거니까요. 그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잘 못 잡아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데브모션에서. 근데 일단은 기본 코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절차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모델 클래스 만들고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적어도 인메모리 정도에서 테스트하다 보면 이 메서드 각각의 우리가 직접 만든 메서드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가능하더라. 요 차원에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뭐 한 번 할 때 여러 개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해서 게시판 2번이 게시판 가동이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sert equal 게시판 가동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겠구나 해서 모델.타이틀 이렇게 주겠죠.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다음에 에디트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뭐 중간에 더 넣어놔도 되는데요. 그냥 empty로 계속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get edit async 그래서 get 이제 modify get update method async 요거 해놓고요. 데이터를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it method는 자 여기서 2번 레코드를 가져오면 2번 레코드가 게시판 가동인데요. 요거를 제가 모델의 타이틀을 게시판 가동해서 2번 게시판 가동이었는데 얘를 게시판 바쁨으로 한번 바꿔놓을게요. 예, 이렇게 바쁨으로 바꿔놔요. 2번 데이터가 원래 게시판 가동이었는데 그거의 타이틀을 뭐로 바꾼다? 게시판 바꿈으로 바꿔요. 그러고 나서 리파지터리에 있는 edit article async에다가 요 모델 값 넣어주면 아 게시판 바쁨으로 바꾸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한번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context save change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모양으로 테스트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요것만 테스트 해보면 컨텍스트로 테스트 할게요. assert.equal 메서드에서 2번 게시판 바쁨으로 바뀌어 있겠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await 컨텍스트에 자 여기서 컨텍스트에 articles에 get by id 써도 되는데 articles에 where절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2번 모델 goes to model.id가 2번인 거에 single or default async를 읽어와서 그거의 타이틀을 요거를 실행하고 나서 그거의 타이틀이니까 위로 빼야 되겠다. 실행하고 나서의 게치 값을 타이틀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타이틀 읽어보면 게시판이 원래 게시판 가동이었다가 게시판 바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바꾸고 그걸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통과된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게시판 가동에서 게시판 바쁨으로 바꾸고 바쁨인지를 컨텍스트로 한번 요청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copy and paste. 자, edit 메서드 다음에 delete 메서드겠죠. 자, 메서드 테스트인데요. 2번 삭제하죠. 예. 자, 2번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2번 데이터를 가져와서 A번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2번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 없이 바로 삭제하면 되겠네요. wait 리파지터리에 delete article async에다가 2번 레코드 바쁜 거 삭제해라. 이렇게 삭제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을 삭제를 했어요. 2번을 삭제하고 나서 컨텍스트에 save change async 정도는 호출해 주고요. 요건 이제 그 현재 삭제하고 적용했다. 요걸 보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몇 개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현재 2개 레코드가 있겠죠. 그러면 카운트로 출해보면 2개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자, 실행해서 2개 있을 거니까 통과. 자, 그런 다음에 자,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니까 2번 레코드는 없을 테니까 is null이 넘겨오겠죠. 리파지터리에 get article by id async 2번 레코드를 삭제했으니 2번이 null 값이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예, null 값이 실행이 될 거니까 이것도 테스트.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 한꺼번에 테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테스트 실행. 그러면 전체가 통과된 거니까
현재 널값이겠구나. 2번 데이터를 요청해 보면 이렇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흐름상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징 메서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징 메서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empty를 두고, 자, 그러면 현재 레코드는 만약 위에 쭉 오면 2번 삭제했었으니까 1번하고 3번 레코드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2번하고 3번 레코드만 남아있는 거니까 페이지 인덱스는 0번째 페이지에서 페이지 사이즈를 하나씩 읽어오면, 한 개씩 읽어오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0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요? 1번 레코드가 나오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이제 3번 레코드 나올 거고요. 삭제된 상태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요. 리파지터리 wait 리파지터리 get all async 메서드에다가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사이즈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모델스가 전달이 되겠죠. 현재는 2개 레코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 레코드밖에 없으니까 요거의 결과값, 요거의 결과값에서 첫 번째 값은 뭐가 남긴다? 0번째 페이지니까 나중에 쓴 거 3번 레코드가 나올 거예요. 예, 3번 레코드가 나올 거니까 3번 레코드는 제목이 뭔가요? 3번 레코드는 나중에 쓴 게 먼저 나오니까 게시판 중지가 먼저 나오겠네요. 저 위에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다 틀려버리죠. 예, 나중에. 예. 그 테스트 할 때는 꼭 뒤에 거랑 이제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레코드, 그 다음에 모델의 레코드에 퍼스트 오와 디폴트 값을 요청을 해보면, 그거에 타이틀을 요청해 보면 그게 게시판 중지일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assert equal 메서드에서 현재 전체 레코드는 2개일 거다. 하나가 앞서 삭제됐으니까 그거는 모델의 토탈 레코드를 읽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제 페이지드 모델 뭐 이렇게 이제 페이징된 모델을 호출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실행해 보면 현재 게시판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앞서서 하나 삭제했으니까 2개인데 2개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는 3, 2, 1 오더 바이 디센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게시판 중지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 1번 게시판 시작이 보여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그 리파지터리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 테스트를 하고 특정한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진다 하면 중간중간에 테스트 케이스를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리파지터리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러 번의 검증의 과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테스트 정책에 따라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솔루션을 한 번 정도 다시 빌드 한번 해주고요. 모두 다시 빌드가 성공이 되었으면 체크인, 푸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 이게 순서상으로 7번째였나요? 7번. 테스트 클래스에서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리포지토리 이제 클래스의 모든 비동기 메서드 테스트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밋 후 동기화를 해놓고요. 네, 됐습니다. 패치할 거는 없나 보죠.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싱크된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자, GitHub에 잠깐 가볼게요. 아티클 앱에 가서
제가 노트를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샵샵 7번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리파지토리 클래스의 모든 비동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ms 테스트 프로젝트인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리포지토리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를 하나씩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언더스코어에서 ms 테스트 강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별표 두 개를 사용해서 테스트 프로젝트 테스트 별표만 단위 테스트란 단어를 키워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 이름은 제가 어디서 했어요? 이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블릭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에 대한 그냥 요약을 readme.md 파일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자,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일단은 그 다음에 팀 탑스켓에서 다시 한번 싱크 패치해 오도록 하죠. 끌어오기.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모델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모델 클래스 테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 바퀴는 돌았어요. 예, 최소한의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UI 단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웹 API라든가 또는 컨트롤러라든가 또는 직접 웹페이지에서 얘네들 기능을 가져다 쓰는 형태대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